안녕하세요. 토토웨이입니다. 크레이그 벨람이 웨일스 대표팀 감독은 이번 A매치 소집 명단에서 주장 아론 램지를 제외했습니다. 경기 감각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그 외에도 웨일스의 주전 선수 2명이 추가로 빠졌습니다. 골키퍼 데니 워드는 미럴과의 경기 도중 부상을 입고 교체되었으며 리즈 유나이티드의 이선 안파두 역시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신 이번 소집에는 카디프 시티의 딜런 롤러와 로난 크파키오, 그리고 코번트리 시티의 카이 앤드류스가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격진에서는 해리 윌슨과 소르바 토마스, 그리고 브레넌 존슨이 선발로 예상됩니다. 윌슨은 벨라미 체제 이후 6골을 넣으며 팀의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고, 토마스는 이전 카자흐스탄전에서 2개의 도움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상대인 카자흐스탄은 막심 사모로도프와 바흐티아르 자이누트디노프라는 러시아 리그 소속의 공격수들이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특히 자이누트디노프는 국가대표팀에서 경기당 평균 0.33골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전 주장 아스아트 타기베르겐이 웨일스전에서 페널티킥 득점을 기록한 후 은퇴했으며 주전 골키퍼 알렉산더 자루츠키는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이에 따라 FC 아스타나의 무하메드 잔세이센이 홈구장에서 골문을 지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웨일스는 크레이그 벨라미 감독 체제에서 출발이 좋습니다. 작년 UEFA 네이션스 리그에서 일부 리그 승격을 확정지은 데 이어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도 4경기에서 승점 7점을 기록하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 2위에 올라 있으며 조 선두인 북마케도니아와는 단 1점 차이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벨기에를 상대로 0대3으로 뒤지던 경기를 2대3까지 추격했으나 케빈 더 브라위너의 결승골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그로 인해 벨라미 감독의 9경기 무패 행진이 마감되었지만 팀 분위기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한편 카자흐스탄은 현재 FIFA 랭킹 114위로 웨일스보다 83계단 낮은 위치에 있으며 최근 16경기 중 13경기를 패했습니다. 특히 월드컵 예선 홈경기에서 마지막 승리는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웨일스는 이번 원정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어야 본선 진출권 혹은 최소한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기는 쉽지 않겠지만 웨일스가 한 골 차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조지아 축구대표팀은 현재 황금 세대의 시작점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경험한 크비차 크바라츠헬리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기량을 갖춘 공격수로 조지아의 공격 전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골키퍼로는 리버풀 소속의 조르지 마마르다슈빌리가 수문장 역할을 수행하며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튀르키예 리그에서 활약했던 사바 로브자니제 역시 꾸준히 대표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카보베르데와의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조지아는 최근 유로 2024 본선에 첫 진출한 이후 16강에서 탈락했지만 이후 국제 무대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아르메니아와의 네이션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 2차례 승리를 거두며 총합 9대1의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했고 이로써 UEFA 네이션스리그 2026-27 시즌 리그 B 승격을 확정지었습니다. 또한 4경기 연속 공식 경기 무패, 그리고 친선 경기 기준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전체적인 분위기가 매우 긍정적입니다. 한편 튀르키예는 유로 2024에서 8강에 오르며 유럽 무대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후 헝가리를 상대로 네이션스리그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6대1이라는 큰 점수차로 승리하며 리그 A로 승격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팀의 경기력과 조직력이 안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드컵 예선에서는 스페인과 같은 강팀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최근 미국에서 치른 친선 경기에서는 미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갈라타사라이의 바리스 알페르 일마즈가 개인 사유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공격 전개에 있어 약간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케레 막튀르크오글루가 팀의 공격을 이끌 것으로 보이며 그는 네이션스리그에서 이미 5골을 기록하며 결정적인 활약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역대 전적을 보면 튀르키예는 조지아를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4년 경기와 2012년 경기에서도 모두 3대1로 승리한 바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조지아보다 전력이 앞서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는 조지아의 홈구장인 디나모 아레나에서 열리며 조지아는 열성적인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월드컵 예선 첫 경기를 반드시 승리로 장식하고자 할 것입니다. 튀르키예가 최근 1년간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나 조지아가 홈에서 펼치는 이번 경기는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며 결과는 조지아의 근소한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리투아니아는 최근 덴마크와의 평가전에서 수비수 에드가라스 우트쿠스가 전반전에 퇴장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해당 퇴장은 이번 경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트쿠스는 목요일 경기에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며 이와 함께 출전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페도르 체르니흐는 A매치 100경기 출장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경기에 나선다면 그는 역대 A매치 최다 출전 선수인 사울리우스 미콜리우나스와 출전수에서 동률을 이루게 됩니다. 리투아니아 선수 대부분은 자국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일본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활약 중이며 특히 21세 미드필더 지비다스 지네이티스는 세리에 A의 토리노 소속으로 활동 중입니다. 한편 몰타는 미드필더 매튜 기어미어가 네덜란드전에서 두 번째 경고를 받으면서 출전 정지 징계를 받게 되어 레오 감독이 중원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격진에서는 노츠 카운티의 조디 존스가 최전방에 나설 유력 후보이며 랭스의 테디 테우마와 위건 애슬레틱의 제임스 캐러건은 이번 소집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리투아니아는 2024년 6월 라트비아를 꺾고 발티컵에서 우승한 이후로 15개월 가까이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월드컵이나 유럽 선수권 등 메이저 대회 본선 진출의 꿈도 당분간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세계 랭킹 143위인 리투아니아는 소련 해체 이후 월드컵 예선에서 총 18승만을 거두었으며 이번 지조 3경기 이후에도 통산 19번째 승리를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드가라스 얀카우스카스 감독이 이끄는 리투아니아는 폴란드와의 첫 경기에서는 한 점 차로 패했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핀란드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선전했지만 직전 경기에서는 몰타를 상대로 득점을 하지 못했고 최근 덴마크와의 평가전에서는 완패를 당했습니다. 6월 10일 열린 경기에서는 미카 비에레스, 크리스티안 에릭센, 카스퍼 돌베르그, 라스무스 크리스텐센, 안데르스 드라이어 등 덴마크 선수들이 리투아니아의 수비진을 무너뜨리며 5대0 대승을 거두었고 이로 인해 리투아니아는 공식 대회 11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부진에 빠져 있으며 현재 조 4위로 네덜란드보다 4점 뒤진 상태입니다. 물론 수학적으로는 본선 진출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득점에 실패한 상황으로 보아 팬들 사이에서 낙관적인 전망은 찾기 어렵습니다. 몰타는 2025년 1월 14일부로 에밀리오 데 레오 감독이 지휘를 맡게 되었으며 월드컵 예선에서도 아직 득점과 승리가 모두 없는 상태로 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몰타는 최근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 8실점을 하며 참패를 당했으며 이 경기에서는 도니엘 말렌과 멤피스 데파이가 각각 2골씩을 기록했고 샤비 시몬스, 버질 반다이크, 미키 판더 벤, 노아 랑도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몰타 축구 역사상 가장 큰 점수차의 패배는 아니지만 매우 굴욕적인 결과였습니다. 몰타는 과거 1980년대에 스페인에게 12대1로 패한 적이 있으며 지난 18경기 동안 몰타는 총 12골만을 넣었고 최근 4경기에서는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말 지브롤터와의 평가전에서 마지막 승리를 거둔 이후 첫 승을 기록한다면 잠시나마 리투아니아를 제치고 순위표에서 한 계단 올라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양 팀의 상대 전적을 보면 몰타는 2015년 평가전에서 2대0으로 승리한 적이 있으나 나머지 5경기에서는 모두 리투아니아가 패하지 않았고 최근 3경기에서는 단 1실점만 허용했습니다. 양팀 모두 골 결정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지조 최하위권 맞대결은 극적인 경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번 목요일 경기에서 단 하나의 퀄리티 있는 순간이 나온다면 국제대회에서 더 많은 득점을 기록해온 홈팀 리투아니아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불가리아는 이번 경기에서 아베르딘 소속의 디미타르 미토프가 골키퍼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레프스키 소피아의 스베토슬라프 부초프 역시 주전 경쟁을 벌이고 있어 최종 선택은 경기 당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비는 스페인의 강력한 공격을 막기 위해 500 전술이 활용될 전망이며 니콜라이 민코프, 크리스티안 디미트로프, 알렉스 페트코프, 안톤 네데르코프, 파비안 뉘른베르거가 선발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알렉산다르 콜레프가 블라디미르 니콜로프를 제치고 원톱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스페인은 주축 선수 몇 명의 이탈로 인해 전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가비, PSG의 파비안 루이스, 크리스탈 팰리스의 여름 영입생 예레미 피노가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대신 레버쿠젠의 알렉스 가르시아와 라여 바이카노의 호르에 데 프루토스가 대체 발탁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라민 야말은 리그 개막 후 3경기에서 2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절정의 기량을 보이고 있고 이를 국가대표 무대에서도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같은 팀의 페란 토레스는 미켈 오야르사발과 선발 경쟁을 벌일 예정인데
이번 경기가 그의 A매치 50번째 출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불가리아는 2024-25 네이션스리그에서 승격에 실패한 뒤 처음으로 공식 대회에 나섭니다. 당시 그들은 C조 3그룹에서 2위에 머무르며 아일랜드와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렀지만 홈과 원정 모두 1대2로 패하며 승격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후 6월에 열린 친선 경기에서는 키프로스와 2대2 무승부, 그리스에게는 0대4로 대패하는 등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남겼습니다. 불가리아는 현재 월드컵 예선조에서 최하위 랭킹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본선 진출이 없는 만큼 이번에도 험난한 여정이 예상됩니다. 스페인과는 2002년 이후 처음 맞대결을 펼치게 되며 역대 전적에서 최근 5경기 중 4패 1무로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페인 역시 지난 네이션스리그에서 연속 우승을 노렸지만 결승전에서 포르투갈에게 패하며 고배를 마셨습니다. 네덜란드와의 8강에서는 승부차기 끝에 승리했고 프랑스와의 4강전에서는 5대4의 짜릿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결승에서는 두 차례 리드를 지키지 못하며 결국 승부차기에서 3대5로 패했습니다. 이제 스페인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번 불가리아 원정은 그 출발점이 될 예정입니다. 스페인은 각 포지션마다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고 전력상 우위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건은 단지 스코어 차이가 얼마나 날 것이냐 하는 점일 뿐입니다. 리히텐슈타인 대표팀의 대부분 선수들은 자국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골키퍼 벤자민 비엘 역시 목요일 경기에서 바쁜 하루를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리비오 마이어, 라르스 트라버, 산드로 비저, 옌스 호퍼, 막스 괴펠로 구성된 500 수비 라인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진에서는 윌리 피치와 파비오 루케 노타로가 투톱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페르아트 사글람과 데니스 살라노비치가 선발로 기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정팀 벨기에는 아마도 오나나와 로멜로 루카쿠 두 핵심 자원이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대신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는 6월 A매치 결장을 뒤로하고 다시 골문을 지킬 예정이며 수비 라인에는 토마 메니에, 제노 드바스트, 아르티르 테아테, 막심 드키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격진은 새롭게 유벤투스에 합류한 루이스 오펜다가 루카쿠의 공백을 메워 최전방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은 현재 FIFA 랭킹 204위로 메이저 대회 본선 진출은 사실상 비현실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남은 5경기에서 결과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리히텐슈타인은 북마케도니아와 카자흐스탄에 연달아 홈에서 패했고 이어 6월 웨일스 원정에서도 0대3으로 패하며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열린 스코틀랜드와의 평가전에서도 0대4로 대패하면서 최근 A매치 5연패의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무승부는 작년 10월 지브롤터와의 네이션스리그 경기에서 기록한 0대0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은 벨기에와의 첫 맞대결에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선 기적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편 벨기에는 루디 가르시아 감독 체제 아래 5번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와의 네이션스리그 강등 플레이오프를 통해 지휘봉을 잡았으며 4대3 종합 스코어 승리를 통해 리그 A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월드컵 예선 첫 경기에서는 북마케도니아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며 다소 실망스러운 출발을 했고 웨일스와의 홈 경기에서는 3대0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동점을 허용했지만 케빈 더 브라위너의 극적인 88분 결승골로 간신히 승리를 챙겼습니다. 현재 벨기에는 J조에서 3위에 위치해 있으며 2위 웨일스와는 3점, 선두 북마케도니아와는 4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벨기에는 두 팀에 비해 2경기를 덜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여유 있는 상황이며 목요일 리히텐슈타인 원정에서 반드시 승점 3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벨기에는 최근 월드컵 예선 28경기에서 23승 5무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 중이며 로멜로 루카쿠 없이도 막강한 공격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력 차이가 뚜렷한 만큼 벨기에는 이번 경기에서도 손쉽게 승리를 거두며 2026년 월드컵 예선 2번째 승리를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아일랜드 대표팀의 오닐 감독에게 있어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폴 스미스가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제외되며 이미 긴 결장자 명단에 또 한 명이 추가된 것입니다. 오닐 감독은 이미 수비수 다니엘 볼라드, 브로디 스펜서, 시아런 브라운, 미드필더 조던 톰슨, 골키퍼 피어스 찰스와 코너 해저드 없이 경기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일리 피콕 파렐이 다시 소집되어 루크 사우스우드와 골키퍼 자리를 두고 경쟁하게 되었으며 대표팀에 한 번도 출전한 적 없는 코피 발머, 라이언 존슨, 제이미 맥도넬도 새롭게 호출되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아이작 프라이스가 최근 A매치 7경기에서 7골을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룩셈부르크의 주포 다넬 시난니의 활약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가을 북아일랜드를 상대로 골을 넣었던 게르손 로드리게스는 룩셈부르크 축구협회로부터 받은 출장 정지 징계로 인해 이번 경기에 결장합니다. 대신 최근 사우디 프로리그로 이적한 베테랑 골키퍼 앤서니 모리스가 6월 A매치 소집을 거절한 이후 복귀하였고, 부상에서 회복한 보루시아 메넨글라드바의 공격수 얀드로 보르에스 산체스도 제프 슈트라서 신임 감독의 첫 소집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2026년 월드컵은 북아일랜드가 마지막으로 본선에 진출했던 1986년 대회 이후 40년 만에 열리는 FIFA 주관 대회이며 유로 2016 이후로도 정확히 10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간 대표팀은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최근 UEFA 네이션스리그에서 조 1위를 차지하며 젊은 선수들에게 경험을 쌓게 하는 동시에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월드컵 예선에서는 각 조 1위가 자동으로 본선 진출권을 얻고 2위 팀은 플레이오프로 향하게 되며, 여기에 더해 네이션스리그 조 1위 팀 중 예선에서 상위 2위에 들지 못한 4개 팀은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북아일랜드는 어떤 방식이든 본선 진출을 목표로 하며 최근 15경기 중 7승을 거두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월에는 아이슬란드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었고, 이는 오닐 감독이 복귀한 이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유로 2016 진출을 이끌었던 인물로서 이번에도 다시 대표팀을 본선으로 이끌기 위한 세 번째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선이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3월부터 시작되었지만 북아일랜드는 약 6개월을 기다려 이제야 첫 경기를 치르게 되며, 독일과 슬로바키아가 같은 조에 포함된 만큼 만만치 않은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들은 이번 주말 쾰른 원정을 앞두고 있으며, 목요일 룩셈부르크와의 경기는 지난해 11월 네이션스리그 2대2 무승부 이후 약 1년 만의 재대결입니다. 당시 경기에서는 북아일랜드가 2골을 먼저 넣고도 룩셈부르크의 막판 반격에 동점을 허용한 바 있으며, 역사적으로는 북아일랜드가 룩셈부르크를 상대로 7경기 중 단 1패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룩셈부르크는 2013년 브라질 월드컵 예선에서 북아일랜드를 3대2로 꺾었던 기억을 되살리고 싶겠지만 이후 7경기 연속 공식 경기 무승이라는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친선 경기에서도 성적은 들쭉날쭉으로 2025년에는 스웨덴을 상대로 깜짝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후 슬로바키아와 스위스에게 패하고 아일랜드와는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새로운 감독 체제 하에서 치르는 첫 월드컵 예선 경기로 북아일랜드를 상대로 승점 3점을 노릴 수 있는 최적의 기회로 보일 수 있습니다. FIFA 랭킹 기준으로는 상대보다 21계단 낮은 룩셈부르크지만 충분히 북아일랜드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경기 결과는 무승부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새로운 출발선에서의 긍정적인 시작을 기대할 수 있는 일전입니다. 네덜란드 대표팀의 로날드 쿠만 감독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리버풀의 새 얼굴 제레미 프림퐁을 소집하지 못했지만 9월 A매치 기간 대부분의 주요 선수들을 소집하며 탄탄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수 멤피스 데파이는 이번 소집에서 역사적인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격수였던 데파이는 현재 A매치 50골을 기록 중이며 단 한 골만 더 추가하면 네덜란드 남자 대표팀 역대 최다 득점자인 로빈 판 페르시를 넘어서게 됩니다. 다만 여성 대표팀의 비비안 미에데마에는 아직 격차가 큽니다. 이번 경기에서 데파이는 선발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할 가능성이 크며 최근 절정의 폼을 보이고 있는 리버풀의 코디 각포가 측면에서 그를 보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팀의 라이언 흐라번베르는 중원에서 프랭키 더용, 티자니 레인더르스와 함께 강력한 미드필드를 구성할 전망입니다. 폴란드 대표팀의 경우 역대 최다 득점자이자 출전 기록 보유자인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감독 교체 이후 대표팀의 복귀에 공격을 이끌 예정입니다. 그러나 근육 부상 여파로 올 시즌 라리가에서 단 26분밖에 출전하지 않아 실전 감각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선발로 나서지 않는다면 카롤 슈비데르스키, 아담 부크사, 크시슈토프 피용테크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기존 감독 미알 프로비에쇼 아래에서는 3-5-2 포메이션을 주로 썼지만 새 감독 얀 우르바는 과거 고르니크 자부제 시절 4-3-3이나 4-4-2 포메이션을 선호했기 때문에 전술 변화도 예상됩니다. 네덜란드는 지난 6월 월드컵 예선 2차전에서 세계 랭킹 168위 몰타를 상대로 8대0 대승을 거두며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멤피스 데파이와 도니엘 말렌이 각각 멀티골을 기록했고 미키 판더 벤과 자비 시몬스, 버질 반 다이크, 노아 랑도 골맛을 봤습니다. 이로써 네덜란드는 2경기에서 2승, 10득점 무실점이라는 완벽한 기록으로 2026년 월드컵 예선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핀란드의 한 점 뒤진 2위지만 2경기를 덜 치렀다는 점에서 사실상 조 선두 자리를 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거둔 2승은 네덜란드가 그전 9경기 동안 겨우 2승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반등이며 유럽 네이션스리그에서는 스페인의 승부차기로 패하며 탈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예선에서는 2021년 3월 이후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폴란드는 6월 핀란드 원정에서 1대2로 패하며 월드컵 예선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리투아니아, 몰타를 상대로는 승리했지만 핀란드 원정 패배는 감독 교체의 단초가 되었고 이에 따라 프로비에슈 감독이 물러나고 얀 우르반 감독이 새롭게 부임했습니다. 우르반 감독은 1986년 월드컵 당시 국가대표였고 2008년 유로 대회에서는 폴란드 대표팀 수석 코치로 활동한 바 있는 인물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레반도프스키와의 관계 회복이었으며 주장직에서 제외되며 대표팀에서 스스로 물러났던 레반도프스키는 우르반 감독 부임 이후 다시 주장 완장을 찬 채 복귀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폴란드와 네덜란드의 통산 21번째 맞대결로 폴란드는 1979년 이후 네덜란드에게 단 한 차례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감독 교체에 따른 반짝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네덜란드의 강력한 활약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덜란드는 2026년 월드컵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무난히 승리를 거두며 예선 3연승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슬로바키아는 최근 부상 악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루카스 하라슬리는 사타구니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제외되었고 볼프스부르크 수비수 데니스 바브로도 지난달 장근 수술을 받은 탓에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사무엘 코즐로프스키와 도미니크 야보르첵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고 이반 슈란츠와 라슬로 베네스는 복통 증세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며 경기 전까지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이스라엘과의 친선전에서 103 전술을 실험했던 칼초나 감독은 이번 독일전에서는 익숙한 4-3-3 포메이션으로 회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풀백 자리에는 38세의 베테랑 자유계약 수비수 페테르 페카릭이 A매치 통산 136번째 출전을 노리고 있고 미드필드에는 나폴리의 스타니슬라프 로보트카, 보움의 마투시 베로, 스토크시티의 로베르트 보제니크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독일 역시 여러 명의 핵심 자원을 부상으로 잃었습니다. 자말 무시알라, 카이 하베르츠, 마르크 안드레 테어 슈테겐, 니코 슐로터베크, 니클라스 쥘레, 베냐민 헬릭스, 팀 클라인딘스트, 톰 비쇼프 등이 모두 부상으로 제외되었고 A대표팀 첫 소집이 예상됐던 나탄 브라운, 막스 로젠펠더, 니콜라스 쿤도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그 대신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수비수 남디 콜린스와 마인츠 공호의 미드필더 파울 레벨이 첫 A매치 출전을 기대하고 있고 안토니오 리디거를 포함해 안젤로 스틸러, 제이미 루엘링, 나딤 아미리가 대표팀에 복귀했습니다. 특히 리디거는 요나탄 타와 함께 센터백 조합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리버풀이 큰 금액을 들여 영입한 플로리안 비르츠는 아직 클럽에서는 공격 포인트가 없지만 슬로바키아전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전방에는 유로 21세 이하 대회에서 5경기 6골을 기록하며 활약했던 뉴캐슬의 닉 볼테마데가 니클라스 필크루그보다 앞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일은 이번 슬로바키아전이 지난 6월 UEFA 네이션스리그 홈 개최 실패 이후 처음 치르는 A매치입니다. 당시 포르투갈에게 2대1로 패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고 3, 4위전에서는 프랑스에 0대2로 완패했습니다. FIFA 랭킹 9위인 독일은 나겔스만 감독 부임 이후 23경기에서 12승 6무 5패의 성적을 기록했으며 수비 조직력 강화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2025년 들어 치른 모든 A매치 4경기에서 2골 이상 실점했고 최근 16경기 중 무실점 경기는 단 5차례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2026년 월드컵 유럽 예선 A조에서 확고한 강력 우승 후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미 네이션스리그 성적으로 플레이오프 티켓은 확보한 상태이며 조 1위를 차지할 경우 자동 본선 진출이 확정됩니다. 현재 독일은 월드컵 예선 7연승을 기록 중이며 슬로바키아와의 최근 맞대결에서도 5경기 중 3경기를 승리했습니다. 가장 최근 슬로바키아 원정이었던 2006년 유로 예선에서도 4대1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칼초나 감독은 대표팀의 부진한 흐름을 끊고 반등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4경기 연속 무승 중이며 이는 UEFA 네이션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 슬로베니아의 연장 접전 끝에 패하며 시작됐습니다. 2024년 네이션스리그 시조에서는 6경기에서 13점을 얻으며 선전했지만 올해 3월 슬로베니아와의 플레이오프에서 95분 실점으로 0대1로 탈락하며 승격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후 6월 그리스와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친선전에서 각각 1대4 0대1로 연달아 패하며 FIFA 랭킹도 52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슬로바키아는 독립국가로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단 한 차례 본선 진출한 이력이 있으며 이번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2026년 대회에서는 조 2위 이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A조 내에서는 독일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북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보다 전력이 우위입니다. 슬로바키아는 2022년 월드컵 예선에서도 10경기에서 3승 5무 2패로 나름의 저력을 보인 바 있으며 독일과의 최근 5차례 맞대결 중 2번을 승리한 경험도 있습니다. 물론 두 경기 모두 친선전이긴 하지만 이들의 수비적 불안 요소를 감안하면 양팀 모두 득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전력 차이를 고려하면 독일이 슬로바키아를 상대로 승점 3점을 가져가며 A조 예선 첫 경기를 성공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